한국산 자동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여러 매체들이 선정하는 순위에서 한국차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카커넥션이 추천하는 차종별 구매 추천 리스트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카커넥션은 최근 차종별로 올해 가장 구매하기 좋은 자동차 모델을 공개했고, 컨버터블, 전기차, 패밀리카 등 15개의 카테고리를 나눠 각각 최고의 모델을 선정했는데요. 여기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최고의 패밀리카, 올해 최고의 해치백, 올해 최고의 하이브리드, 올해 최고의 럭셔리카, 올해 최고 미니밴, 올해 최고 성능카 등 6개의 항목을 휩쓸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15개 부문 중 한국차가 6개로 가장 많이 선정됐고, 미국차가 5개, 일본차가 3개, 유럽차가 1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카커넥션 웹사이트 이용자들이 투표로 선정한 드라이버스 초이스 어워드 6개 부문에서도 3개 부문을 한국차가 차지해버렸다는 건데요. 제네시스 GV702 베스트 럭셔리카와 베스트 루킹카 2관왕에 올랐으며, 기아 텔루라이드가 가족들을 위한 베스트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9일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22 최고의 가성비 차 11개 항목에서도 한국차 6개 모델이 각각 선정되며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자동차 순위는 크게 신차, 중고차, 가격 대비 가치, 가족을 위한 차, 그리고 최고의 브랜드 부문을 각각 선정해 발표하는데요. 발표에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의 평가는 물론이고, 판매 대수나 중고차의 가치, 보험료, 공인된 효율 등을 모두 망라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번 선정에서 각 차량의 품질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지금까지 발표된 다수의 자동차 전문 매체들의 평가를 종합해 주행 성능, 승차감, 안전성, 인테리어, 테크 및 현해 사양, 연결성, 연비, 적재 공간 등을 비교 평가했습니다. 차량 가치는 자동차 데이터 분석업체 빈센트릭이 조사한 수리, 연료 및 보험 비용을 포함한 5년간 총 소유 비용과 트루카닷컴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된 차량 가격을 종합해 가성비를 비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차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은 한국 브랜드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일본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가치 부문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자동차 경쟁은 그냥 전쟁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치열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브랜드가 가격 대비 가치 영역에서 상위권을 모두 휩쓸었다는 건 이 경쟁에서 올해 한국 브랜드가 대거 선전했다는 뜻과 같기 때문입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일본 브랜드가 상위권을 독식하는 상황에서 기아의 소렌토, 소울, 스팅어가 한국 브랜드의 체면을 지켜냈을 뿐이었는데요. 올해 가격 대비 가치 부문을 한국 브랜드가 대부분 휩쓸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서 한국차의 브랜드 파워가 상당히 올랐음을 나타내는 방증임이 확실한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에서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자동차 순위 평가에 대해 냉소적인 비난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국의 순위가 좋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위기감을 느꼈는지 괜한 꼬투리를 잡는 모습인데요. 컨슈머 리포트 등의 순위 평가에서도 한국차는 일본차와 거의 대등한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브랜드의 성공이 중요한 배경은 한국이 가장 많이 자동차를 수출하는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제품은 모두 36만 6천 대이고, 이는 유럽 전체 물량의 20만 4천 대와 기타 지역의 24만 9천 대와 비교해도 많은 물량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차의 생산지는 미국, 멕시코 등으로 분산되지만 그래도 한국 생산 물량이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 판매 증가는 한국 공장의 일자리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미국 내 한국차의 가치가 올랐다는 소식이 반갑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처럼 권위 있는 매체나 기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수상을 받는 것으로 인해 한국 브랜드 인지도는 크게 개선되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대부분의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이 저조한 판매 실적을 기록한 것과 달리 한국 차들은 비교적 선전을 할 수 있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역대 월간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하는 등 판매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10월 이미 2020년의 연간 총 판매량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아는 11월까지의 총 판매량이 지난 2016년 역대 연간 판매 최고 기록을 넘어서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죠.
럭셔리 브랜드 후발주자 제네시스의 약진도 돋보였는데요. 신형 모델인 SUV GV80과 GV70, 세단 G70이 출시와 동시에 자동차 전문 매체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월간 최대 판매 기록을 경신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신차 효과를 바탕으로 고급차와 SUV 수출 비중이 늘었고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차 시대에 공격적으로 대응한 결과였는데요. 이로 인해서는 그동안의 값싼 한국차라는 부정적 인식도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한국차 중고가치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26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항을 통해 수출된 중고자동차는 모두 43만 3,024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6%가 리비아로 수출되었는데요. 리비아는 매년 한국 중고차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중고차를 많이 수입한 국가는 칠레였습니다. 사실 칠레는 2020년만 하더라도 5위권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국가였는데요. 중고차 수입 플랫폼 개선과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난해 한국 중고차 39,151대를 수입한 것입니다. 원래 일본 중고차의 인기가 더 높았지만 일본차는 우핸들을 좌핸들로 바꿔야 하고 한국차가 일본차보다 결함이 적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제는 한국차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품질 하면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죠. 칠레는 자유무역지역인 이키케 등지에서 중고차를 수입한 뒤 인접한 볼리비아나 파라과이 등지로 유통을 하는 역할도 맡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중고차 수출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칠레의 한국 중고차 수입량은 2020년 1만 8천 대 수준에서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르단이나 터키, 이집트 등도 한국 중고차를 선호하며 높은 수입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중고차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고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 등으로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고차 수출 산업은 계속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차 한 대 만들지 못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중고차가 없어 못 파는 나라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 역사를 떠올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은 그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후 정주영 전 대회장은 기업을 넘어 한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죠. 그는 1940년 현대차그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소 아도서비스를 설립했고 그로부터 6년 뒤인 1946년 아도서비스라는 명칭을 현대자동차공업사로 바꾸고 새로운 출발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가 첫 사업으로 자동차를 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기간 산업 중에서 자동차 제조업을 으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자동차는 달리는 국기라며 우리의 자동차가 수출되고 있는 나라라면 어느 곳에서나 자동차를 자력으로 생산, 수출할 수 있는 수준의 나라라는 이미지 덕택에 다른 상품도 덩달아 높이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를 완벽하게 생산하면 그 나라의 기계공업은 항공기이든지 뭐든지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며 혁신으로 이어진 도전들을 계속해 나갔죠. 한국의 국가대표로서 활약할 고유 모델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정주영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 끝에 결국 1975년 12월 포니를 생산해냈습니다. 현대차의 첫 번째 독자 생산 모델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자동차였죠. 이후 포니는 한국의 대표 공산품으로서 1986년 미국에 처음으로 수출됐고 이듬해 수입 소형차 부문 판매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하게 됩니다. 포니를 시작으로 독자 모델 생산을 시작한 현대차는 소나타를 기점으로 한국 최대 자동차 기업으로 떠올랐고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독자 자동차 모델 생산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과정 속에는 위기 아닌 위기도 있었습니다. 1977년 당시 리처드 스나이더 주한 미국 대사가 정주영 회장을 만나 현대가 자동차 독자 개발을 포기하면 포드든 제너럴 모터스든 원하는 조건으로 조립 및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현대를 지원할 것이고 중동 건설에서도 현대를 도와주겠다는 아주 달콤한 제안을 던진 것입니다. 이때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독자 개발을 포기했다면 정말 수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건데요.
정주영은 자동차는 달리는 국기나 다름없고 일생에 번 돈을 다 들여 실패하더라도 후대의 자동차 공업을 성공시킬 디딤돌을 놓는다면 후회는 없다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따지지 않은 것이죠. 이 제안에 대해서는 한국이 언젠가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엔진 개발에 있어서도 당시 주변에서 실패할 거라는 무시가 쏟아졌는데요. 정주영 회장은 자체 엔진 개발을 위해 쏟아지는 무시 속에서도 GM에 근무 중이던 이현순 박사를 불러 엔진 자체 개발 연구에 참여하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박사는 제안을 수락했는데요. 당시 일본 미쓰비시에서 엔진 설계도를 사와서 제조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압박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현대자동차는 국내 최초로 자체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이후 1999년 현대전공 자동차 부문과 현대자동차 서비스를 합병했고 같은 해 2002 한일 월드컵 및 유로 2000 후원사로 선정돼 세계적으로 위상을 드높이기도 했습니다. 2000년 8월에는 다른 계열사 9개와 함께 현대그룹에서 분리되어 지금의 현대자동차 그룹을 형성하였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무슨 일을 시작하든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 외에 안 될 수 있다는 불안은 단 1%도 갖지 않는다는 정주영의 확신과 자신감은 결국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최근 반도체 부족 등 여러 가지 악재를 극복하고 질주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선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의 경쟁 속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성과들이 나오길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